페이지 학습활동 확인할게요. 결국엔 얘네들이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가, 군주론, 나, 목민심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달리 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나와 달리 가는 뭐 예를 들면 자신을 두렵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었다. 그러한 것들을 가와 나에 대해서 내용을 외워두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이 구분할 수는 있어야 한다. 가와 달리 나와 달리 가나 모두 이러한 것들. 2번 윗글에 사용된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군주와 수령은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사람들이고 통치자. 신민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피통치자. 처벌과 형벌 어떻게 군주론에선 처벌 형벌 어떻게 벌 주는 방법 기강 가도 법도 사랑 공손 두려움 말소리 얼굴빛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 군주는 처벌을 긍정하고 기강을 긍정하고 군주론에서는 긍정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동시에 사랑만 주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체크. 군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목민심서에서는 형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가도와 법도는 지켜야 하는 것, 지켜야 함. 공손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요. 말소리와 얼굴빛에 대해서 정약용, 목민심서에서는 부정적이었었지. 그 정도만 확인해 봅시다. 밑에 보충자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본문 내용 나와 있는 거에서는 그래서 저는 보충자료지만 별표. 나라는 형벌로 통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다? 화를 내는 거다. 수령의 올바른 태도, 어른의 태도. 백성을 교화한다, 훈계한다. 하지만 기억나요? 훈계할 때 어떻게? 따로 불러서 조곤조곤. 백성이 바르게 된다. 노복이 순박하고 선량한다. 어떻게 집안에 평화가 온다. 요 정도로 구분을 했었었지. 다음 페이지 143쪽. 군주론과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필자의 주장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지만 결국엔 주제 정리하세요. 이거죠. 군주론에 들어갈 빈칸. 신민들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최고다. 베스트. 하지만 둘 다 어렵게 한다면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하지만 미움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미움받는다? 재산을 빼앗거나 부녀자를 건들거나 원칙 없이 벌을 내리거나. 목민심서에 갖춰져 있는 수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모범을 보이고 함부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줬고요. 다음 두 글의 관점을 비교해서 정리해 봅시다. 주장이 서로 다른 이유는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따라 다릅시다. 저는 이게 숨겨진 포인트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왜냐? 필자가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장이 다릅니다. 군주론에서는 백성을 이기적이고 군주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민심서에서는 백성은 무지한 아이와 같으므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인간 본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 거냐 인간 본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할 거냐 이러한 차이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2번 어느 주장이 더 지지하는지 근거를 들여서 말해봅시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144쪽 제재연구 서번트 리더십의 비밀. 서번트 영어로 뭐예요? 바로 옆에 나와 있죠. 하인이에요. 하인. 하인 리더십. 리더가 하인이 되어야 된다고? 실용문 설명적 비유적이고요. 리더를 서번트에 비유했으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인처럼. 특징,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지도력을 제시하기 위해 이와 관련 있는 소설을 인용했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보죠.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밑에 나오겠지만 대놓고 이렇게 쓸게요. 옆에다가 누구? 군주론하고 정반대의 이야기. 군주론.
하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랑 이 글을 쓴 이관흥 씨랑 서로 까면서 비판할 거예요. 그거를 찾으면 된다. 서번트 리더십, 이른바 섬김의 지도력은 1970년 로버트 그린리프가 리더로서의 서번트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서번트 리더십을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건 동방으로의 여행이라는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으로의 여행에서 리더로서의 서번트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고 저는 이 이론을 가져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지. 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방으로 여행을 떠난 한 순례자 집단이 있었다. 레오는 그 순례자 집단의 서번트, 즉 하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어디가 있냐? 레오는 하인이었다. 여행길에서 하찮은 일을 도맡았고 여행자들의 영혼을 위로해줬고 불평이나 하소연하지 않고 이성을 잃지 않게 격려해 주었었다. 레오는 하인으로서 타인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타인을 섬기는 자세. 이처럼 레오는 순례자들이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헌신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가 순례자 집단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한낱 하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사라진 순간부터 혼란에 휩싸인다. 여행은 엉망이 되고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헤맨 끝에 레오를 찾을 수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교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하인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 집단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었네. 이 소설이 보여주듯 위대한 지도자는 먼저 하인으로 보여야 한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합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이 단순한 사실이 위대한 지도자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과정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섬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라. 이렇게 과정.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임원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주던데 저는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 글의 필자와 군주론의 필자가 대화한다면 서로 어떤 점을 비판할까요? 이 글의 비판. 잔인해야 한다는 건 잘못됐다. 군주론의 필자.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건 잘못됐다. 오히려 1번은 너무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요 중에 이야기한다면 저는 2번 별표. 목민신서와 이 글의 필자는 모두 집단 구성원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 군주론, 나 목민신서, 다 서번트 리더십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나 목민심서의 필자는 지도자가 구성원의 모범을 취하면 구성원들이 따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글의 글자는 지도자가 구성원을 이끌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구성원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공통점 빨간색, 차이점은 밑에 다른 색깔. 밑에 나와 있는 지도력 관점에서 딱히 보실 건 없고요. 다음 145페이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읽고 넘어오실 거죠? 그 정도 믿어봅니다. 그 다음 이따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46에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숙제는 157까지가 숙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정치.